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가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중국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국내 투자자들의 구체적인 중국 주식 투자 현황 서영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국내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중학개미가 좀 늘고 있다고요. 개인이라고만 할 수는 없고요. 이 통계가 개인이랑 기관 합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로 기관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중국 주식에 대해서 어떤 투자 동향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중국 경제 안 좋은 거는 우리 모두 알고 있고 왜냐? 우리나라 경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외국인 자금이 중국 증시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도 우리 연합뉴스 경제TV 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빠져나간 자금들 한국으로도 가고 일본으로도 가면서 니케이도 많이 밀어올리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투자자 역시도 중국 주식을 한동안은 좀 외면을 했었죠. 네.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는데 또 최근에는 그 H지수, 홍콩 H지수라는 게 홍콩 거래소에 상장한 그 중국 기업들, 중국의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 혹은 중국의 뭐 공상은행 같은 그런 은행들, 이런 은행들을 묶은 지수지 않습니까? 이 역시도 중국에 대한 어떤 규제 리스크라던가 아니면 뭐 경제 침체 때문에 지수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중국 시장은 정말 안 좋다. 이런 인식들 더 강해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애초에 또 중국 경제가 양호했다면 이렇게 H지수가 떨어지지도 않았겠죠. H지수 보면은 2021년에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보여주는 지수라고 보면 되는데 네. 1년 초반에 한 12,000을 찍었다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지금 한 6,000대거든요. 근데 이 중국 주식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또 피하기만 하는 건 그렇게 또 현명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면은 안 좋은 장에서도 또 오를 종목은 오른다.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야구에서도 오를 팀은 오르고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일부 투자자가 이달 들어서 중국 주식 좀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한국예탁결제원의 통계에 있는데 국내 투자자 이달 중국 주식 순매수했거든요. 네. 네. 6월 그리고 7월 8월, 9월 다 순매도를 하다가 네네. 10월 들어서 약간 순매수로 하기엔 좀 애매한 게 약간 2억 원 순매수를 했다가 이달 들어가지고는 네. 또 수백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또 어떤 게 또 순매수가 됐을지 또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순매수라고 하면 그러니까 매수가 매도보다 많았다라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그렇게 많이 사들인 겁니까? 네, 그 순매수로 찍힌 거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살펴보니까 그 일부 종목 그리고 딱 2개 때문이더라고요. 아, 두 종목이요? 그렇게 많은 중국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 투자자가 좋아했던 거는 2개밖에 없었습니다. 주목했던 게 네. 두 종목이다. 그게 어떤 건지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가장 많이 순매수한 게 우시 앱텍이라고 있습니다. 한 260억 원어치 우리 돈으로 이렇게 사들였습니다. 네, 이거 뭐 하는 회사입니까? 우시 앱텍 그러니까 제 에피소드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네. 옛날에 대학생 때 돈이 필요했을 때 아르바이트 하려고 그 임상 시험을 좀 지원해서 간 적이 있어요. 그 아르바이트 지하철역에도 붙어 있고 많이 봤습니다. 네, 그 약 같은 거 이렇게 먹고 주사 한 대 맞으면 50만 원씩 주고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거 하는 회사입니다. 아. 네, 시아우라라고 해가지고 네네. 임상 시험 수탁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원숭이에 대해서 우리가 먹을 약을 좀 임상 시험을 하잖아요. 뭐 쥐에 대해서도 하고 이런 시험들을 대리해서 해주는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동물 보호라든가 아니면 뭐 사람에 좀 하는 그런 임상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 규제가 까다로워가지고 네. 이거를 중국은 좀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이 이걸 맡겨버리는 거죠. 해외 유명한 이제 바이오 회사들, 제약사들이. 그러면 이 우시 앱텍은 쥐나 원숭이 이런 동물에 대해서 약품의 어떤 성능을 좀 테스트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네네. 또 삼바랑도 또 비슷한 걸 하는 게 의약품을 또 개발하고 제조하는 거를 위탁 개발하고 제조하는 생산을 좀 대리하는 CDMO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요. 네. 네네. 그리고 앞서 말한 그 동물 실험 시아로 분야에서 전 세계 기업 중 1위인데 전 세계 한 4,000개 기업이 고객사라고 해요. 네. 그냥 거의 우시앱텍으로 그 동물 실험 수요가 다 몰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또 CDMO 사업 역시도 유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진출하는 기업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 중국 화시증권은 우시앱텍 CDMO 사업이 실적 성장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네.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네, 오시랩텍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또 많이 매수한 종목은 네. 뭐였습니까? 2위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귀주 모태주라고 꽤 좋은 마오타이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술이에요, 술. 네, 고량주죠. 우리가 흔히 중국 요리집 가가지고 마시는 그런 빼가를 만드는 곳인데 네. 고급 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세계 3대 증류주 중 하나로 꼽히는 게 이 귀주 모태주인데 네. 이 귀주 모태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좀 뇌물로도 많이 쓰여가지고 오. 약간 현금처럼 이렇게 막 몇 병씩 이렇게 막 갖다 바치기도 하고 막 이런 에피소드도 뭐 간간히 보도가 되긴 했는데 네. 아무튼 이 고급 백주 마오타이주를 생산 판매하는 이 기업이 우리나라 국내 투자가 이달에 한 120억 원어치 정도 이렇게 사들였습니다. 네. 또 굉장히 또 잘 나가는 기업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정말 어떤 중국에서 귀빈을 대접할 때 누군가를 만나서 좋은 자리를 가질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술이 이 모태주, 오. 귀주 모태주라는 술이고 네. 정말 중국인의 일상 속에서 늘 함께하는 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회사 자체가 크고 또 배당하는 어떤 그 사이즈도 정말 다릅니다. 이달에 좀 대규모 배당을 발표를 했는데 배당하는 사이즈 규모가 4조입니다. 4조. 오. 4조를 배당하는 기업이 또 흔치 않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투자자의 관심을 끌었는데 또 지난달 말에는 뭐 술값, 출고가도 좀 인상하겠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익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네. 중국의 또 고하이 증권은 가격 인상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 이렇게 얘기하면서 매수 의견 냈습니다. 네. 두 종목 외에는 다른 종목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투자자가 순매수한 게 뭐 한 수억 원대 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가 중국 증시로 돌아갔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두 개 종목만 좀 많이 담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으로만 수급이 쏠렸고 각각 그 CDMO 사업의 고성장이라던가 그리고 출고가 인상이라는 그런 호재들이 있던 기업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그 수급이 일부 종목에만 네. 이렇게 집중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중국 경제가 바닥을 쳤다. 뭐 명확한 어떤 그런 시그널이 있으면은 중국 주식들을 좀 많이들 담을 텐데, 근데 시장에서는 좀 바닥이고 반등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좀 아니다 뭐 3분기에 쳤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좀 엇갈리는 건데 실제로 중국의 10월 소비량 생산 지표 보면 시장 예상치보다는 좋았습니다. 네. 근데 부동산 시장 여전히 안 좋아요. 네, 부동산 시장 여전히 안 좋고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중국 정부가 리스크 관리를 쭉 해가겠지만은 그 리스크 관리를 잘 못했을 경우에 뭐 금융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한폭탄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정밀하게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하나하나 이 폭탄을 제거해 나가고 있는 건데 그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좋아도 부동산 시장은 안 좋고 이런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표가 회복했다 해가지고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예단하기 좀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홍콩 H지수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저도 막 뉴스를 보다 보면은 고령분들도 막 가입을 하셨고 이런데 그분들도 이제 가입을 할 때 얘기를 들은 게 은행원이 안전하다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12,000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주가 지수가 반토막이 나겠느냐 안전한 거다 하고 이렇게 넣었는데 네. 실제로 반토막이 나버렸고요. 그럼 이 반토막이 난 게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야지 3년 만기로 팔았던 게 내년 상반기에 많이 돌아오는데 원금 손실을 어느 정도 좀 회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랑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통 관측이 되고 있어요. 현재 제가 6,000이라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5,500에서 7,500 정도 뭐 그 정도로 움직일 것으로 이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12,000까지 한참 남았네요. 그렇죠. 네. 그 투자 의견 중립이고 사실상 뭐 증권업계에서 중립이라 내는 거는 뭐 투자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상반기 중에 뭐 부양 정책도 나오고 하면은 시장이 좀 반등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데 네. 그래도 그런 부양책이 올해도 그랬듯이 내년에도 좀 제한적일 것이고 그리고 미중 분쟁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너무 크거든요. 여전히 너무 크고 중국 경제의 성장을 많이 제약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좀 시장이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네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만약에 중국 주식에 대륙에서 잘 나가는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 투자자가 계시다면은 지금
이달 관찰된 그런 투자 동향처럼 일부 개별 종목을 좀 선별적으로 좀 투자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특히 어떤 테마주 같은 것들을 한번 좀 플레이해보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네. 뭐 정보기술, 그러니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둘 다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나름의 밸류체인을 구축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졌기 때문에 미중 분쟁 속에서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호재로 수혜를 볼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네네. 밸류체인 유의해서 투자하고 또 로봇 같은 그런 밸류체인도 좀 유망하다고 증권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신사업 관련해서요. 네. 아까도 좀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 당국이 또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불확실성이 있는 거지만, 근데 이런 점들은 그래도 중국 주가에 어떤 긍정적인 그 영향을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내년을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회사가 있어요. 골드만삭스 다들 네. 들어보셨을 건데 내년에 4년 만에 중국 주식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MSCI 중국 지수가 12% 오르고 그리고 CSI 300 지수도 내년에 15% 오를 것이라고 골드만삭스가 전망을 했는데요. 네네. 기업 실적이 10%가량 개선될 것으로 보는데 사실 여기서 뭐가 나빠지겠느냐 이런 전제가 좀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이 바닥이다. 네, 그리고 중국도 기업에 대해서 사실 규제를 좀 많이 하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네. 내년에는 그래도 좀 규제가 완화적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그런 관측이 가정에 깔려 있는 그런 의견이고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 또 적극적으로 뭐 부양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부양책은 이어질 것이고 네네. 뭐 그러면은 어느 정도 반등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우려와 이제 기대가 혼재되어 있는 네.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